제도적인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모피아, 원전 마피아, 이번엔 해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마피아처럼 얽혀있는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꼬집는 말인데요. 이른바 해피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세월호 같은 부실 선박이나 부실한 운항을 눈감아준 해수부 산하 기관이라면 네.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한국선급하고 한국해운조합을 봐야 되겠죠. 네. 이유는 한국해운조합은 네. 해운사 2천여 개의 해운사들의 모임인데 네. 거기서 자신들의 회원사인 네. 해운업체에 대한 안전운항을 지도 감독을 했다. 네. 네. 그다음에 한국선급 같은 경우는 네. 그 회원사에 대한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네.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네. 수행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많은 문제가 노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두 기관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한국 선급만 해도 이제 네. 뭐 각종 비리로 직원 8명이 이미 출국 정지돼 있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의 고위 관리들이 네. 한국 선급과 또 해운조합의 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뭐 현실이다 이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한국해운조합 같은 경우는 1977년부터 시작돼 갖고 네. 지금 따지면 37년간 네. 12분의 이사장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10분 정도가 어떤 해수부에서 간분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근데 한국 선급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에 출범됐는데 네. 12분의 회장 중에서 8분이 네. 해수부 출신이라고 본다면은 네. 낙하산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의 8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협회나 조합 같은 민간기관에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직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은 전 해수부 차관 출신이고요. 한국선급의 김규섭 본부장은 전 해수부의 회사기술과장 출신입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부원찬 이사장은 전 지방항만청장 출신입니다. 자, 해운조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해운조합이라고 하면 네. 배를 갖고 있는 배주인 선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네, 2천여 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그 해수부 관료가 이사장을 맡는 겁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안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네. 해수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규제가 한 1,491개, 즉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규제가 많다 보면요. 네. 규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네. 따뜻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차가운 것이고요. 네, 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규제를 행사하는 쪽의 고위 퇴직 관료를 모셔다가 방패 역할을 하게 되면은 후배 관료들이 일종의 해운 규제에 대한 창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창이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선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네, 조합.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해수부 고위 간부가 대표로 내려와 있으면 네. 아무래도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저 해운조합 같은 경우에요. 네. 예를 들어 적재량의 과적 같은 것을 검사하는데 네.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네. 아니 해운조합이라면 그러니까 선박의 주인 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과적을 자신들이 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택시회사라면 택시회사의 불법 운행을 택시조합에서 네. 적발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해운조합이 회원사에 대한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조금 심하게 비유를 한다면은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어느 한 네. 팀의 선수들이 심판 역할도 겸임하는 것이다. 네. 그랬을 때 그러한 운동 경기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리나 어떤 방패막의 역할이 네. 이번 세월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중에 아주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위법사항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월호는 일본에서 왼쪽 화면이 일본에서 수입될 때의 화면이고 오른쪽은 증축을 했습니다. 4층짜리 배를 5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증축 허가를 내준 한국 선급은 배 무게가 늘었고 무게중심이 높아졌으니까 여객과 화물 적재량을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실어지는 무게가 2,520톤이었습니다. 현재 여객을 조사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이후에는 1,070톤까지만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여객과 화물량을 줄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증축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할 해경과 해운조합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네. 알려진 걸로 따르면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 네. 아닙니까? 요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제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거는 해수부와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 성급으로 봐야 되는데 네. 조금 어처구니 없는 것이 해수부도 좀 잘못이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박을 개조한다 그러면은 선박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깊이에 잘 봐야죠. 네. 근데 한 가지 안 본 게 높이예요, 높이. 높이가 높아졌는데 네. 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올라가겠죠. 네. 무게중심이 51cm인가 올라갔어요. 대신 승객을 117명을 더 태우는 바람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만일 높이에 대한 규제도 해수부 규제에 있었으면 해수부가 살펴봤을 텐데 네. 높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는 그것이 한국 성급에 간 것이고요. 네. 한국 성급은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조금 네. 전에 내용 보신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해경과 해운조합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연락받은 거 없다라는 거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실제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만재흙수선이라 그래갖고 배에 맥시멈으로 짐을 실었을 때 해수면하고 만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금고농고 이상으로만 배가 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네는 그런 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 내용의 평형수라든지 네. 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조사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네. 증축 허가를 내주고요. 네. 검사는 당신이 하세요. 네. 라고 하면서 네. 정작 그 당신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사나 수사를 이런 해봐야. 데 살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해수부와 한국 성급의 입장과 그 대상이 되는 해경과 조합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다면요. 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해 원전 비리를 보면서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많은 국민들이 개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관료와 네. 퇴직 관료와 또 원전의 주요 핵심 당사자들이 얼마나 부정 비리로 얽혀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 역시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혹시 네. 앞서도 잠깐 해수부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리가 많고 네트워크가 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해수부 관련 비리가 지나치게 얽혀 있는 거에 대한 무슨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 관련 규제는 푸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규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국토교통부하고 해수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규제를 푸는 거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네. 각종 로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됐던 거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해수 분야, 해운 분야는 네. 그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 기관도 네. 솔직히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죠. 그분들의 응집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로 후배, 선배 도와주는 이런 그 부정적인 조직 문화가 네. 또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해경은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해경청장이 9대, 10대, 11대 모두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물론 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국민들 시선은 이게 무슨 국세청장도 아니고 해경청장은 왜 모두 구속되느냐? 네.
관련이 있습니까? 장비 도입 관련해서 이제 그 처벌을 받은 분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민간 분야보다도 네. 장비가 열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번에는 요 한 가지 사항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구조를 할 정도의 역량 있는 분들과 장비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또한 강화돼야 될 규제도 동시에 살펴보는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법으로 재취업 방지하는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 관련 기관에, 관련 업체에 네. 공직자윤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작동합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관료가 있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퇴직 후 2년 동안은 네. 퇴직 전 5년 동안에 했던 밀접한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밀접한 업무의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뭐냐면은 피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A 다시 업무로 바꿔버리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항만한 업무를 하던 분이다 그러면 네. 5년 동안 선박 업무로 취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네. 공직유관단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분이 하던 업무에 관련돼서 그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네. 출자한 기관으로 그분이 취업하면 또 문제가 안 되고 또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면 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네. 세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유명무실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해수부와 그 산하기관의 네. 무책임한 네. 또는 뭐 수사를 내보면 비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행정이 없었다면 네.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침몰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 선박 검사 업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세월호 침몰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간단하게 지금 저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요.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느 네. 쪽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까요? 공직유관단체 조항은 아예 삭제하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좀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퇴직 전 5년이라 하는 것도 좀 더 늘리든지 네. 아니면 밀접한 업무라는 것을 폭을 좀 넓히든지 네. 그다음에 취업 심사 결과를 지금 비공개라고 있는데 네. 이걸 좀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른바 해피아, 해수부 마피아라는 해피아의 실체 알아봤습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